저는 이정훈 48살입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예전엔 달랐어요. 은행 지점장이었거든요. 그땐 정말 잘 나갔습니다. 양복 빼입고 다니며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봤죠. 하지만 IMF가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은행에서 나와야 했고 지금의 이 조그만 카페가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카페 준비를 시작해요. 원두를 갈고 기계를 점검하고 테이블을 닦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금방 내려드릴게요. 이런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워나가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달라집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끊겼어요. 저녁을 함께 먹어도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오늘 매출은 어땠어? 그럭저럭. 이게 전부예요. 아내의 시선에서 실망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선을 받을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카페 매출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장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는 게 일상이 되었죠.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카푸치노 하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이름은 수연이라고 했어요. 보험 설계사라고 하더군요. 수연은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갔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장님, 카페 운영하시기 전엔 뭘 하셨어요? 은행에서 일했죠. 와, 그러면 정말 안정적이셨을 텐데요. 그녀의 관심 어린 눈빛이 제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수연과 이야기할 때만은 예전에 제가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가끔은 조언도 구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보험을 설계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르시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어느 날 수연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보험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여유가 없어서요. 그러자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사장님께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투자형 보험인데 목돈도 만들고 보장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연은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20만 원씩만 넣으면 10년 후에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지금 카페 상황이 어려우시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실 돈 문제보다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남자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아내와는 달리 수연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며칠 후 수연이 다시 카페에 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보험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사장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때 수연이 제 손을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상담하려면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해요. 시간 되실 때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네, 그럼 내일 오후에요. 약속을 잡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보험 상담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까?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수연을 통해 느끼는 이 새로운 감정들이 제게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만남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오후 수연과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한 그녀의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사장님 기다리셨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다가오는데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서 상담하면 누가 들을 걱정도 없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연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정말 48이 맞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연은 제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녀의 위로 섞인 말들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요즘 집에서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없어요.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수연의 눈에서 동정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보험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카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나타나서는 사장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어느 날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만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은 마치 데이트 같았어요. 수연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고 때로는 제 손을 살짝 만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왜 이런 걸 숨기고 사세요? 그녀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연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좀 더 자주 만날 수 없을까요? 사업 얘기도 해야 하고요. 사업 얘기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그게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좋죠. 시간 되실 때마다 연락 주세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외진 곳에서요. 수연과 함께 있을 때만은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농담에 웃어주었고 제 의견에 감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정훈 지점장님 맞죠? 돌아보니 예전 은행 동료인 박 과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쪄서 얼굴이 번들거렸어요. 박 과장님 어떻게 여기까지요?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우연히 간판을 보고 들렀지.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카페를 하고 있네. 박 과장의 말투에서 은근한 조롱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저를 부러워했던 그였거든요. 요즘 어떤 일 하세요? 나는 대출 쪽 일을 해. 요즘 시대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 박 과장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장사는 잘 되나? 요즘 자영업이 힘들다던데.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어요. 혹시 자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좋은 조건으로 도와줄 수 있어. 그의 말이 왠지 불편했지만 일단 고마워했습니다. 박 과장이 나간 후 수연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방금 나간 분이 누구세요? 예전 직장 동료예요. 그런데 수연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 박 씨인가요? 네, 맞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수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자주 오지도 않았고 와서도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업무가 바빠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수연에게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녀와의 만남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집에서도 계속 수연 생각만 했고 아내와 대화할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아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러던 중 박 과장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예정대로 진행해라는 말이 들렸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에게 다가온 박 과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훈아, 요즘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던데.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소문이 좀 돌더라고. 카페 사장이 젊은 여자와 자주 만난다는 얘기 말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과장님, 그런 소문은. 걱정하지 마. 난 입이 무거우니까. 하지만 박 과장의 눈빛에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보험 쪽 일 한다더라. 맞나? 네, 맞는데요. 그래. 요즘 보험 쪽도 경쟁이 치열하거든. 새로운 고객 확보하려면 별의별 방법을 다 써야 하고. 박 과장의 말에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수연과의 만남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수연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며칠 후 수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오늘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페를 정리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수연은 이미 와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서 가슴이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부터 저는 사장님을 단순히 보험 고객으로만 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은 의미인 줄 알고 안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는 특별했잖아요. 하지만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연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박 과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접근해서 사장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돈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라고 했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박 과장은 대출 브로커예요. 사장님 같은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일을 하거든요. 먼저 신뢰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만난 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박 과장이 시킨 일이었죠. 하지만 사장님을 알아가면서 진심이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바보였던 거네요. 사장님, 제 말 좀 들어봐요. 수연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박 과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해요. 사장님께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연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요? 사장님 아내분께 익명으로 연락해서 불륜 사실을 알리려고 해요. 그러면 사장님이 곤란해지시고 결국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집안이 뒤집어질 게 뻔했거든요. 이미 연락했나요? 아직이요. 그래서 급하게 사장님을 만나자고 한 거예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박 과장은 한번 타겟을 정하면 끝까지 가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수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박 과장이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다 만나네. 참 우연이야.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요? 수연이가 연락 안 되길래 찾아다니고 있었어. 박 과장은 수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을 하면 안 되지. 수연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야. 박 과장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정훈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좀 알겠나. 박 과장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필요 없었으면 안 했지. 너 같은 놈들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벌거든.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군요. 당연하지. 은행 다닐 때부터 너를 찍어뒀어. 언젠가는 떨어질 놈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서 고마웠지. 박 과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연이도 처음엔 싫어했어. 너 같은 중년 남자를 상대하는 게. 박 과장이 계속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선 다들 굴복하더라고. 그렇지, 수연아.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제 선택해, 정훈아. 내가 제안하는 대출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내 아내한테 전화할 거냐. 박 과장은 휴대폰을 꺼내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님?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 다 됐다. 대답해. 박 과장이 재촉했어요. 그때 수연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저는 정말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사장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너한테 물어본 적 없어. 박 과장이 수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공범이라는 거 잊지 마. 지금 빠져나간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수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하지만은 무슨. 끝까지 가야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박 과장님, 이제 그만합시다.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제가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수연 씨까지 끌어들이지는 마세요. 제 말에 박 과장이 크게 웃었어요. 지금 뭐 멋진 남자인 척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수연 씨, 가세요.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이제 끝난 일이니까 가세요. 수연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당신과의 시간이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믿어줘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박 과장이 따라가려 했지만 저가 막아섰습니다. 이제 저와 끝냅시다. 끝내기는 뭘 끝내. 이제 시작이야. 박 과장은 여전히 거만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각오했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예전의 이정훈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도 가정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제 모습으로 말이에요.